안녕하세요. 대치동 델타수학원장 장지은입니다. 고등부 팀장 최기열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은 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많이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미 1학기 성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온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네. 대치동이 내신 따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군지라고 부르는 곳들이 다 내신 따기가 힘들긴 한데 대치동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 보니까 1, 2학년들 대상으로 애초에 그냥 벌써부터 수능 집중하는 커리큘럼이 오픈되기도 하고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학군을 바꿔서 내신 따기가 너무 불리하니까 수시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내신 따기 쉬운 곳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들도 종종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중등부는 코로나 전후로요. 내신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고등부도 그런가요? 그렇죠. 특히 내신 코로나 이후로 좀 특이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1학년 수학 기출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이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게 학원들이 워낙 좀 시험 대비를 잘 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좀 더 변별력을 확보를 하려면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선행 학습도 아무래도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1학년 수학 자체가 소재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좀 느리게 출발하는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방식으로 계속 시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불리한 방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식이 모르는 뭔가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좀 어려운 내용 자체를 물어본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원리는 같은데 훨씬 더 생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좀 사고력이 많이 길러져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경시대회형 문제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 문항들의 변형이 나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도 힘든데 그 사고력 문제 비슷하게 나오면 더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소재가 좀 다양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통수학은 좀 양이 많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물론 양은 많은데요. 양이 많은 건 맞고요. 워낙 방대한 양으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새롭고 완전히 처음 보는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공통수학 내용은 특히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 이미 중학교에서 배워왔던 내용들을 심화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2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대수나 미적분 1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요. 2학년 과목들은 특히나 또 선택 과목까지 병행을 해야 해서 공부량이 어쩔 수 없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딱 공통수학 한 과목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엄청나게 새로운 뭔가를 물어보지 않다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렵게 내야 해서 좀 비유를 드리자면 맨몸 운동만 해서 몸짱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많은 개념적 도구들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렵게는 내야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기이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제가 스터디나 이런 거를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모의고사에서 좀 변형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1학년 모의고사 양보다 2학년에 대한 게 훨씬 많죠. 또 3학년까지 연계돼서 해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치동 내신 따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3학년들도 마찬가지인 게 탈대치 또는 이제 수능 올인 이렇게 계획 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이제 자퇴하는 학생들까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반화해서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확실한 건 극단적인 선택이긴 한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성공하려면 좀 특수한 상황이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이 학교에 도움 없이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학생한테 일단 학습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성적이 좀 낮은 이미
수시가 잘 안 돼서 내신이 잘 안 나와서 고민하는 건데 네. 하위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강한 의지가 흔히 관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분위기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만능인 해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도 봐야 하지만 사실 내신 시험만의 가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내신 시험 자체가 물론 성적이 잘 나와서 수시를 성공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겠지만 내신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가치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시험이 주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혹은 그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꼭 내겠다라는 목표의식이 학생한테 어쨌든 되게 좋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마일스톤 삼아서 적극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학습을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시험이 당장은 너무 중학교 때 비해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충격이 크다 보니까 막 자퇴나 전학까지 고려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는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빛을 발하는 시험이긴 하거든요. 저는 노력에 훨씬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이 지금 당장은 방금 말씀드린 1학년 수학의 특이성 같은 것들 때문에 크게 실망감을 안겨주긴 하지만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학습량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은 중학교 때 벌려놓은 격차만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내용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단순히 사고력만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1 수학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수능에서 계속해서 고일 수학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당장 학교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학교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고일 수학을 잘 닦아 놓으면 이후에 수능 수학을 할 때 분명히 좋은 베이스가 돼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적만이 내신 수학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노력을 할 때 헛된 노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분명히 고생한 만큼 또 거기에서 얻는 게 있을 텐데요. 그래도 힘든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부모님들에게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당장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실망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사실 실망하고 있을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최대한 저는 겉으로 티를 안 내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쨌든 학원에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걸 고쳐야 해, 너 이걸 못해 라는 지적을 많이 듣게 되고요. 학교에 가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특히나 학군지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정에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모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실망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학생한테는 그래도 최대한 담담한 어조로 격려를 꾸준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랑 별개로 또 학생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는 계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학생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시험 성적밖에 없다고 하면 학생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과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셔서 꼭 시험 성적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신 시험 성적 외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내가 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 실력 성적이거든요. 고1 모의고사가 아무 사실 중요성이 없어요. 대입에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좀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꾸준히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 모의고사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머니들께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숙제 같은 거는 쉴드 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날 건 혼나야 되고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집에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네, 이제는 중학교 이후부터는 어머니 손에서 좀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내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원에서 많이 혼나고 집에서는 격려 위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항상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신 시험의 가치를 꼭 생각을 하셔서 어머님들께서 마음속에 대전제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잘 따라가면서 현행 개념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내 아이가 성공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좀 더 그래도 금상첨화로 내신 성적까지 잘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건 좀 아쉽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내신 수학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못 얻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루즈한 태도로 대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